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시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로 7017과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평화로 2017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화로 2017은 평화로, 통일로, 미래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일 관련 공공학술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국민 소통회장이 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사단법인 유라시아 20일 창립기념 정책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방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동방경제포럼 성과와 한러관계의 새로운 접근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는 앞으로 협력을 통해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질 때면 찬바람보다 마음이 더 시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고향을 둔 실향민들입니다. 마음 놓고 가볼 수 없어 더 그리운 고향. 이런 실향민들의 마음을 그린 전시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욱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바로 북한의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마음이겠죠. 오늘은 특별히 그분들의 마음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파주 임진각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빨갛게 녹슬어버린 기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곳은 아직도 70여 년 전 그때로 멈추어 있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했던 사람들. 이곳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한 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죠. 경기도에서 가장 가깝게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로 오두산 통일전망대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실향민들을 위한 전시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통일부 대학생 기자인 김은혜 기자가 직접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2층에는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손바닥만한 타일에 그려진 그림들이 벽면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언제 그려진 건가요? 오두산 통일전망대 2016년 재개관 행사를 맞이하면서 4월서부터 9월까지 실향민, 이산가족 대상군으로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 사진을 계속 취합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분단의 현실에 있어서 고향을 못 가신 분들의 아픔의 작품이 우리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4,200여 장의 그림 속에는 실향민들의 마음이 오롯이 나타나 있는데요. 고향이 한경남도 그 원호군에 계신 올해로 연세가 90세가 되셨습니다. 자녀분이 모시고 자서전을 5부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같이 나누고 했었는데요. 고향을 못 가시지만 두 네 분이 다정하게 손잡고 오셔가지고 가슴이 좀 뭉클했었습니다. 이 많은 작품 중에 사연 없는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각각의 그림에는 행복했던 추억과 아픈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경남도가 고향이신 허갑선 할머니의 작품입니다. 1934년생이시면서
작품을 너무나 섬세하게 현실감나게 그리셔서 여기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아주 작품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계십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떠나온 고향. 그때만 해도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지붕 꼭대기에 불룩한데 이제 셋이 올라가가지고 보찜을 가운데다 놓고 서로 어깨를 붙잡고 이제 꽉 붙잡고 있는데 이게 남쪽으로 달리다 보니까 우리 집 앞을 지나는데 아버지가 마당에 서서 안채 건물을 쳐다보고 서서 계시는 게 뒷모습을 내가 보면서 기차는 계속 달리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처음 여기 피란 나왔을 때에는 매일 이제 같이 어느 만큼 마음속에 소원을 했으면 밤에 잘 때마다 꿈에 날아서 이제 야산을 날아서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가가지고 그 식구들하고 이제 생생하게 이전에 어릴 때 놀던 그 생각은 하루도 잊을 수 없어요. 사진 한 장도 귀하던 시절,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머릿속 기억과 지도뿐입니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여기가 풍덕면 여기. 밤나무골이 있고 여기 전부 다 우리 고향이에요. 여기. 저 가수리. 굴이 큰 굴이 하나 있고 그 비행기가 6.25 때 그 굴 앞으로 막 가서 뭐 지나가고 그랬는데 아주 큰 굴이 있고 작은 굴이 있고 그래. 눈만 감아도 또렷하게 떠오르는 고향의 모습이기에 그림 그리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서창보 할아버지의 소원은 단 한 번만이라도 따뜻했던 그 어린 날의 추억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이제 무슨 희망이 있어 모르겠어. 이 희망은 다 사라지고 단 한 가지 욕심은 고향 가고 싶다는 그 욕심뿐이지 딴 건 없어. 고향에 가고 싶다.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모든 이들의 소원이겠죠. 진짜 이거는 어떤 화가의 그림보다 강하다. 어떤 화가의 그림보다 진실된 그림인 것.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큰 기념비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전시장 위층에는 북한의 모습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오두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만안경으로 보니까요. 저기에 북한 사람들도 보이고요. 지금 농사철이어서 그런가 농사 짓는 모습도 보이네요. 망원경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북한. 바로 저기에 그리운 내 고향이 있습니다. 손대면 닿을 듯이 가까운 저곳에 우리는 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지 못한 걸까요? 저는 지난 8월에 이곳을 방문을 하고 2달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는데요. 그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호기심이었더라면 지금은 70여 년이 지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실향민들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 가족의 수는 13만여 명. 하지만 이 중 생존자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6만여 명입니다. 이분들이 그리운 고향 땅을 밟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봅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환수해온 소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북관대첩비인데요. 이 북관대첩비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오늘 통일발자국에서 다시 기억해봅니다.
저 옛날 그 역사에 임진왜란은 있고 위대한 호국영령 넋이 있고 살았네요. 이 나라 이 백성 깜빡했지. 바다 건너 한 맺힌 통곡 소리에 가슴 피명 들었는데 눈길로 못하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일이라서 이 안타까움 누구를 원망하겠소. 부디 모셔옵시다. 간절히 기도만 합니다. 100년 동안 우리의 땅을 떠나 사람들 속에서 잊혀져 있던 비석, 북한 대첩비. 다시 우리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2005년 10월 20일) 오후 4시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여객기 한 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비행기 뒤편 화물칸의 문이 열리고 국방부 의장대의 호위 속에서 단상으로 옮겨지는 나무 상자. 그 안에 담겨있는 건 북한 대첩비입니다. 일제가 약탈해간 우리의 문화재 북한 대첩비가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북한 대첩비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조국의 품 안으로 우리 수사님 돌아오셨잖아. 그때 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고 그 기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기라.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고 내가 울었어. 함경북도 북평사 정문부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한 북한 대첩. 조선 숙종 때의 북평사 최창대는 높이 187cm, 너비 66cm, 북한 대첩 당시 의병들의 활동과 공로를 1500글자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 비석의 정식 이름은 유명 조선국 함경도 임진의병 대첩비.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북한 대첩비는 원래 세워져 있던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일본으로 반출됩니다. 조선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념물이 앞으로 자기네들의 그 조선 침략에 지장이 있는 그런 유물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져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러일 전쟁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북한 대첩비를 전리품 취급하며 야스쿠니 신사로 보냅니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던 조수왕 선생이 비를 발견해 반환을 호소했지만 한일 합방과 함께 비석의 존재도 잊혀졌는데요. 그러던 1978년 조수왕 선생의 글을 읽고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한 대첩비를 찾아내 논문을 발표한 최서면 교수. 이 사실을 우리 정부와 정문부의 후손인 해주정씨 종친회에 알립니다. 무게를 보면은 한 500kg 미만인데 그 위에다가 아주 커다란 적어도 1톤 이상 되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그냥 바위덩어리를 얹어 놓았어요. 그 지역에 비둘기를 많이 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그냥 와가지고 똥을 싸서 처음 발견한 최서면 선생의 말에 의하면은 그 냄새에다가 그 허연 그 비둘기 똥에다가 아주 참 눈물나게 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는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소재지가 함경북도 길주란 말이야. 응? 그러니 남북이 함께 통일이 되면은 그때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 우리 남북이 어떻게 통일되노? 그날 언제까지 기다리노? 그건 안 된다. 그러니 한국에 지금 당장 스님이 아무리 요청해도 한국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 그리고 27년 후 민간단체인 한일불교복지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은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대첩비를 원래 세워져 있던 북한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주한 일본 대사관에 통보합니다. 베이징에서 조선불교도 연맹하고 한일불교 복수협회 간에 공동 반환 합의서를 체결했거든. 이걸 딱 체결하니까 일본에서 안 준다. 어떤 이유든 어떤 조건이든 완전히 봉쇄를 했다. 북한 대첩비 문제를 처음으로 남북한 당국 간에 이제 얘기를 꺼낸 것은 총리 수준에서 꺼냈었어요.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남쪽에서 이해찬 총리가 가셨고 북쪽에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했죠. 이해찬 총리가 북한 대첩비 문제를 꺼냈고 남북이 합의 협력을 해서 국내로 모셔오자 이야기를 던졌고 북한에서도 긍정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북한 대첩비 반환을 남북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6월 28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비의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드디어 야스쿠니 신사에서 북한 대첩비의 반환을 결정하고 한일 정부 사이에 인도문서 서명까지 이뤄지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송돼 온 북한 대첩비는 4달가량 남쪽에 머문 뒤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리 민족이 독립을 외친 뜻깊은 날 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원소유자인 북한이 그걸 달라고 하고 자기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남쪽이 나서서 그건 내가 대신 해줄게 한다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가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가능했지 불신이 심각해진 상황이면 그것도 쉬운 결단은 아니거든요. 약탈당했던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00년 만에 돌아온 북한 대첩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남북이 힘을 합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